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독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직독직해와 문장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수업 역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들으면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직독직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직독직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직독직해,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훌륭한 얘기죠. 직독직해, 문자 그대로 바로 읽으면서 여기 써 있잖아. 바로 해석한다. 우와, 대박. 우리의 로망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선생님도 직독직해가 정말 꿈입니다. 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직독직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어순이 다르다니까. 아니, 순서대로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장이 어려워질수록 직독직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비극 아니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문장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영어 자기 나라 지문을 읽을 때 문법이 필요한가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있잖아요. 맨날 생활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독해 잘한다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문화적 충격이라고 얘기했잖아. 걔네들도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런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쵸? 그게 주로 이제 대학 입학하는 아이들, 미국에는 대학 가는 애들의 경우는 상당히 그 지적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보통 평가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장문법 같은 거 따로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순이 다른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은 문장을 문법적으로 따져가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분석법을 독해법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필연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란 말에 혹해서 문장 분석을 게을리하게 되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예, 여러분들은 절벽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때는요. 그죠? 선생님은 영어 절벽이 2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게 1차 영어 절벽이고 이게 이제 2차 영어 절벽인데 선생님이 영어 절벽이란 말을 잘 쓰는 이유는 바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걸 겪어요.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뭐 재밌게 영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1차 영어 절벽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학생들이 그죠? 예, 문법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내지 않으면 절벽에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영어가 어려워져요. 보통 1차 영어 절벽에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힘들어하고 아주 영어를 지긋지긋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유인데 이 영어 절벽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이 문법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랬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형식 문법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문법에 대한 용어라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독해법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2차 전력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1차 단계, 그러니까 뭐 연어 선생님들을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내가 경험이 많잖아. 1차 영어 절벽을 넘기도록 도와주는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컨셉이 없어요. 또 2차 절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셉이 있어야 아이들이 영어를 매끈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선생님 수업을 쭉 듣다 보면 일맥, 같은 맥락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왜 문장 분석, 구문 독해, 독해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이유, 주장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독직해와 문장분석 구문 독해는 뭐뭐뭐뭐다. 맞춰보세요. 무슨 얘기죠? 맞춰보세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얘기 들어보면 직독직해는 나쁜 것이요, 문장 분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건 오해예요. 절대 오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직독직해와 문장 분석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직독직해 문장 분석을 같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은, 자, 문장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직독직해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직독직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잘 가요. 아, 너무너무 재밌어요. 문장이 이해가 되고 잘 가다가 어잉?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아, 이게 무엇이요? 어? 아,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게 생기죠. 이렇게. 즉,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부분들이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쭉 문장을 잘 문장에 가다가, 잘 가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아니 뭐야, 이 문장 왜 이래, 미치겠네요, 나 모르겠어, 이렇게 문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은요, 우리가 직독직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읽으면 바로 아는 문장들이 있어요. I love you, 그걸 문장 분석하냐? I love you, 그렇잖아. 모든 문장이 다 문장 분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직독직해 비율이 99% 정도 돼요. 믿어줘. 문장 분석이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문장의 비율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도 어려운 문장들 많아요. 전문 영어, 고급 영어로 가면 선생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50대 50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심지어 이게 30대 70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적어도 이거보단 높겠죠. 중학생이라, 물론 수준에 맞는 문장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면 꼭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구성비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죠? 직독직해와 문장 분석은 같이 하는 거예요. 직독직해 따로 하고 문장 분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직독직해를 하다가 막히면 문장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직독직해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히는 문장이 나오면 문장 분석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독직해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엔 해석이 안 돼서 점점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어느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문장 분석이라는 걸 공부해 두면 이런 것들을 서서히 경험치를 의해서 줄여서 선생님처럼 거의 대부분 직독직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따라서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독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게 직독직해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로망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 직독직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직독직해가 되다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문장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 분석을 안 배워놓으면 난이도가 높은 문장이 자꾸 난이도가 높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 대한 두려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독해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첫 시간에 독해 필요한 이유를 얘기했죠. 그거의 연장선상에 바로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홍보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들으면서 영어 공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세요. 고민? 나는 안 해. 독해법을 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알겠죠? 앞으로 우리가 독해법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또 만납시다.